중국산 미니 PC에서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맥엔 해킹 같은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상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자신이 브랜드 디키즈 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협찬 제의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메일 주소가 너무 이상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이런 메일이 정말 자주 왔는데요, 아주 예전에 패션 유튜버 에이프롬님도 패션 브랜드 자라에서 자라 정도면 제안문의 보낼만 하죠. 여기서 협찬을 제안하는 내용과 제안 소개 파일 같은 걸 첨부했어요. 아무래도 패션 유튜버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제안 가끔씩 오니까 이거 제안 맡길거니 해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이 웬걸 파일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윈도우용 해킹 실행 파일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에이프롬님은 맥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었던 거고요. 만약 맥북이 아닌 윈도우였다면 그거 여는 즉시 해킹 당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다 온라인에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이디가 정말 1위 재산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본인 SNS 계정, 카카오톡, 이메일 이런 거 정말 소중하죠. 이런 게 해킹당해서 정말 나쁜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수많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엔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니 PC에 무려 악성 코드를 하드웨어에 심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밝혀졌는데요. 진짜 믿을 게 너무 없죠. 이렇게 점점 교묘해지고 발전하는 해킹 수법들, 이런 피해는 생활 속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비디오클래스 채널이 아무래도 유튜버들도 많이 보고 SNS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꼭 한번 해킹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해킹 한번 당하지 않았던 제가 해킹 대처법과 그 수법들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해킹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제가 당한 것은 바로 이 피싱 메일인데요, 주로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많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내가 보던 유튜버가 갑자기 채널이 사라져서 혹은 갑자기 채널명이 바뀌고 이상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3-4일 뒤에 복구되는 그런 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유튜브 채널의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해커들이 업계 관계자인 척하고 이 메일 주소에 피싱 메일을 보내는 거죠. 아무래도 유튜버는 협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눌러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하는 거죠. 피싱 사이트 해소가 정상 프로그램인 척하는 멀웨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웨어란 악성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바이러스, 랜섬웨어, 트로이목마 등이 해당되죠. 앞서 소개드린 중국의 미니 PC에서 발견된 것도 이 스파이웨어인 멀웨어인데요,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뿌려놓고 그중에 돈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해커들이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뭔가 공격할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악성 코드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들어오는 방식도 다양하고 해킹에서 피해를 입히는 수법도 너무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입력하는 키보드의 입력값을 지켜보다가 그중에 이메일이나 암호를 채가서 그 채간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입력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악성 코드에 노출이 되었다면 웹캠, 노트북캠, 마이크까지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 사생활을 통해 어떠한 협박으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해킹 방법, 피해 사례도 많지만 사실 예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일단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로 온 어떤 링크, 첨부 파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 구버전의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메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들어갔다면 절대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떠한 링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그 파일이 실행돼 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사례처럼 공식 페이스북인 척 이메일이 왔는데 지금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면 그냥 바로 입력해 버릴 수 있는데 이거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해커에게 넘어가고 내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완전히 노출돼 버리는 거죠. 해킹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은 이 메일을 봤을 때 뭐가 문제지? 이게 어떻게 해킹 메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해킹 메일을 보낸 URL이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가 있죠. 물론 이런 주소가 완벽하더라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딱 봐도 해커의 URL이에요. 여기 페이스북이라고 써있지만 가장 뒤에 점이 찍힌 곳 앞은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단어죠. 이 앞에 있는 것은 서브 URL이라 해서 이 상위 도메인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도메인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대충 보고 페이스북에서 왔구나 하고 그냥 순수히 눌러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트도 실제 페이스북과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이트를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이 링크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링크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하는 경우엔 이 URL이나 메일 주소를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됩니다. 이 URL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경로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리나 테무 같은 데에서 브랜드 없는 저렴한 PC를 웬만하면 중요한 용도로 구매하지 마세요. 인터넷 연결 안 된 채로 갖고 노는 건
그러면 뭐 해킹당할 일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걸 메인 업무용으로 쓰고 내 개인용으로 쓴다? 그러면 완전 지갑을 열어놓고 슬럼가를 걸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이런 거 저렴하다고 구매하지 마시고 검증된 유명한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 모두 윈도우나 맥이겠죠?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안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이거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그냥 여러분 퇴근하실 때 아니면 컴퓨터 안 쓰실 때 여기 업데이트 눌러놓고 그냥 업데이트 시키세요. 업데이트 한다고 느려지지 않습니다. 요즘 윈도우 11 기본적으로 다른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더라도 아주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윈도우 이 마이크로소프트야말로 보안이 정말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보안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맥을 쓰는 이유도 사실 대부분의 랜섬웨어,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윈도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맥은 내가 직접 막 확인하고 누르지 않는 이상 나도 모르게 설치되는 것이 윈도우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맥은 윈도우보다는 살짝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꼭 링크나 이메일, 파일 이런 걸로만 해킹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와이파이로도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집 와이파이 공유기가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컴퓨터의 방화벽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네트워크로 일어나는 해킹도 많은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엔 너무 해킹 사례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공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중국으로 정보가 안 넘어간 게 있을까? 사실 이미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고요. 모두 다 다르면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직접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근데 약간 암호처럼 적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보기도 쉽겠죠. 예를 들어 G1, JIWON을 비밀번호로 썼다. 그러면은 JXXX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하고 심지어 이건 저장해놔도 해커가 봐도 모르겠죠. 이 사람 거 해석할 바에 다른 사람 해킹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 노출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는 꼭 2단계 인증이 필수로 되게끔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2단계 인증 설정이 있다면 꼭 하는 편이고요. 정말 제 인생 모든 것이 구글 아이디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보안 관련 설정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미 감염된 경력이 있다 싶으시다면 반드시 포맷을 하고 새로운 OS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해킹당한 컴퓨터에는 내가 사용한 기록도 모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포맷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입한 사이트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다시 한번 바꾸는 것이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절대 해킹을 당해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